년 전 이 영상으로 한 걸그룹이 차트 역주행을 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. 직캠이라 불리는 이 영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최기사입니다. 조금 전 질문의 답은 컷 편집이 없다는 것입니다. 영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바뀌는 화면이 없다는 뜻이죠. 요즘엔 이런 직캠 정도를 제외하면 컷을 나누지 않은 영상물이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영화 역사의 초기에는 컷을 나누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들의 눈은 컷을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.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키즈 채널을 보면 화면 전환이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의 눈으로는 컷이 잘게 쪼개진 것이 오히려 산만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. 영화가 처음 등장한 120년 전의 사람들 또한 아기의 눈과 비슷했을 겁니다. 그들은 사진이나 그림처럼 고정된 이미지만을 보다가 움직이는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.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. 누구도 컷을 나눠서 붙여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.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의 멜리에스라는 마술사가 초기 영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지나가는 버스를 찍고 있던 중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. 수리를 마치고 다시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버스가 아닌 다른 차가 지나가고 있었죠. 나중에 그 필름을 상영하자 달리던 버스가 한순간에 다른 차로 변하는 마술이 벌어졌습니다. 그게 우리가 아는 편집, 곧 컷 편집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와 같이 컷은 영화 안에서도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. 편집을 할 때는 보통 하나의 영상 클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여러 개의 컷들이 모여서 하나의 씬이 되고 수십 개의 씬들이 모여 한 작품이 됩니다. 이렇게 컷과 컷을 연결할 때 화면 전환 효과를 쓸 수도 있습니다. 보통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디졸브나 와이프, 페이드 아웃, 페이드 인과 같은 효과가 이에 해당됩니다. 하지만 편집실에서 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컷을 잘라서 다음 컷과 바로 붙이는 일, 즉 컷 편집입니다. 이거 하나 써이고 여기요. 그거 말고 이어서 그러고요.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로프입니다. 1948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눈에 띄는 컷 편집이 거의 없는 놀라운 영화입니다. 이는 영화가 시작하고 8분대의 초반 장면으로 브랜던과 필립이라는 두 주인공이 친구였던 데이빗을 살해한 직후 샴페인으로 자축하는 상황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To David, of course. 혹시 뭔가 느끼셨나요? To David, of course. 이 정도? 혹은 이쯤에서 컷이 넘어가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지 않았나요? 편집을 한 일반적인 영화라면 To David, of course. 아마도 이런 식으로 컷이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편집은 놀라운 경제성과 효과적인 효율성을 담보로 합니다. 편집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합니다. 편집으로 호흡뿐 아니라 대사나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. 앞선 예가 편집으로 영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컷 편집이 가지는 반대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형사 나부랭이 마누라한테가 찾아와서 돈을 쳐뿌리고 다니는 거야. 여기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계신 자리인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?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 형사인 거 알면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어? 더럽겠지 비응신아. 형사 나부랭이 마누라한테까지 찾아와서 돈을 쳐뿌리고 다니는 거야. 여기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계신 자리인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?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 형사인 거 알면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어? 더럽겠지 비응신아. 어떤가요? 같은 내용, 비슷한 러닝타임이지만 두 번째 보신 컷을 나눈 영상이 리듬감도 더 좋고 더 풍부해 보이지 않습니까?
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안 보여주면 그들은 답답함을 느끼거나 정보의 부족을 호소할 겁니다. 편집을 통해 관객들을 이상적인 관찰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롱샷에서 클로즈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, 수백만 년 전에서 미래로 한순간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편집은 줄이는 일을 하는 동시에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일도 합니다. 컷이 나눠질 때의 효과 중 하나는 집중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. 아무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편집이라 해도 결국 컷이 나눠지는 부분을 누구나 눈치챌 수 있으며 그 미세한 번뜩임 같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는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. 나아가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을 붙인다면 집중도는 더 강해질지도 모릅니다. 1920년대에 이미 이러한 관객들의 속성을 잘 이해했던 러시아 영화인이 있었습니다. 전함 포템킨으로 유명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입니다.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연속성의 규칙을 지켜나갈 때 그는 대놓고 편집을 드러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당시로선 엄청나게 충격적인 편집 방식이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. 연관성이 없는 두 이미지를 충돌시켰더니 단순한 컷들의 나열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100년 가까이 된 영화라 지금 우리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. 몽타주 기법은 이후로 발전을 거듭해 대부분의 영상물에서 만연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죠. 유튜브처럼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포맷에서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. 컷과 컷을 붙일 때마다 혹시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말이죠. 오늘 다뤄본 내용들은 컷 편집에 관한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. 컷 편집은 가장 대표적인 편집 방식인 만큼 그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.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편집을 하고 있다면 컷을 자르기 전에 잠시 손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자르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쇼트 혹은 컷이라 부르는 이 한 조각의 영상이 가진 순수한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